오늘 간담회는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특례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2일 날 취임했습니다. 한 100일이 됐는데, 제가 100일 동안 특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좋은 말씀도 듣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했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좋은 얘기를 들어가셔서 대단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2012년도에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한 6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4년 떠나 있다가 제가 12월 12일 날 다시 왔는데 12월 12일 날이라는 그 시기가 또 잘 아시다시피 예산도 이미 확정되고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전 대표에서 확정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좋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그 문화재단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냐, 김혁수가 왔으면 좀 달라지는 거냐 하는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기대가 아니라 저한테 상당히 큰 이제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대표이사를 다시 맡아서 당연히 저한테는 주어진 임무가 있고 또 여러분들께 시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들이 100일 동안 준비해서 일단은 올해 방향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말씀드린 같이 출범을 하면서 지금 2021년에서 2023년이 왔습니다. 그동안 2012년 출범 당시에 포오나토이 이제 대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포오나토를 대관이 되었고, 어린축제라든지, 참단이라든지, 지금, 상상의적으로 울리는 어린이 도서관이,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이제, 아무래도 지난 4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 문화예술 관련된 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신 걸 제가 와서 파악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통의 단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문화재단의 소통이 많이 단절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어떻게 시민한테 체감하는 사업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이야기는 비전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핵심 사업에 대한 방향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11년 차가 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우선 용인 특례시의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슬로건 아래 저희들이 방향을 한 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기존에 근무할 때도 가장 강조했던 단어 문화 브랜드 메인이라는 단어를 삶의 문화와 연계하는 방향은 그대로 제가 큰 손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문화행정가가 아니다. 문화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화 브랜드 매니저가 돼서 시민들을 예술가들을 갖다가 코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이 진짜 문화재단의 전문가다. 저는 항상 강조해왔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4년 만에 들어와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일방향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건 좋은 거니까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다. 소통하고 체감을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고 체감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 중심이 되는 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항상 그런 말을 해왔고요. 그것이 저의 또 경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방향에 맞는 비전을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비전을 한번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100일 동안 저희 임직원들은 인터뷰 워크숍, 2차 결정 워크숍, 그 다음에 비전 회의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비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삶을 문화로 만드는 문화분리 매니저, 용인문화재단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업 속에 담아내겠지만요. 그 내용은 간단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의 방향은 용인문화재단, 용인의 문화브랜드 매니저로서 시민, 지역예술인과 문화로 소통하고 연결하겠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지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서 용인 어디에서나 문화를 즐기고 일상이 문화되는 도시 문화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용인이야말로 가장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곳,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에서 발표했지만 첨단 산업까지 다양하게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민들이 공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또 문화재단이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아우르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핵심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가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소통의 문화, 전략적 문화, 특별한 문화, 축제 문화, 공격적 문화, 브랜드 문화라는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재조정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통의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문화재단은 무엇을 했느냐, 특히 무엇을 하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 같이 대화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관내 기관은 물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들이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단절됐던 건 사실이죠.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 조직 문화도 많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 그 다음에 간부와 직원들과의 소통도 많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가장 그것이 제가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했을 때 그 소통에 대해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인가 그냥 어쨌든 단절됐다는 지적은 제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향 소통을 벗어나서 홍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통 전략들을 만들고요. 이것이 대외적인 것은 물론 내부적인 소통까지 바꾸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사업 참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 으로 구성된 11명의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화예술, 관내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의 문화예술 소통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따가운 실체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정하고자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용인문화원, 또 용인 예총과의 소통협업 이런 시점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용인문화재단이 처음 생길 때 어디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문화원, 보통 지역문화원에서 문화재단 만드는 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국문화재단 연합회장을 했을 때요, 다니면은 그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용인문화재단 출범할 때는 물론 제가 근무한 동안 용인문화원과 가장 친밀하게, 가장 친숙하게 소통을 했고 같이 공동사업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새로 오신 원장님, 그 다음에 예총 다 함께 소통해서 협업하는 그런 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소통행정과 함께 만드는 용인의 문화의 이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방향을 좀 설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들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 동안에. 그래서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음악 분야가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10년 동안에 분석을 해보면 음악 분야가 사실 시민들 니즈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 오케스트라, 민간 오케스트라, 방송에 활동하는 민간 오케스트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지역민과 상설 연습실, 기획실들을 지목해서 저희 키운 민간 오케스트라가 전국에 가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용인의 이름으로 그런 단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같지만 내년에는 예산도 늘리고요. 특히나 원로 예술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용인 문화를 지켜오신 원로 예술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얘기 많이 하시죠. 전국에서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인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그분들이 저희 문화재단에 와서 인터뷰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소리 심사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행정 어려움 겪죠. 그거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의 꿈, 청소년들, 오래전부터 청소년들, 용인 지역의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적 단절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했고요. 특히나 전문 예술가를 꿈꾸는 용인의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문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요, 그들은 학교에서 안 됩니다. 사설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뮤지컬학원, 밴드학원 이런 학원 다녀야 되는데 그 수강료가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전 직원 우수리 참여를 독려했고요. 전 직원들이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 농협이라든지 저희 참여로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바로 그런 청소년들을 갖다가 저희들의 꿈나무를 좀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서 예술을 꿈꾸는 청소년이 용인의 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용인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학원은 비록 강남에 있는 학원을 갈지 몰라도 나중에 용인을 대표하는 대중예술인이 된다면 또는 순수예술인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인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용인의 청소년들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문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가지고 저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돈이 많은 지역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할 수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20억, 30억 주고 뮤지컬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한정된 사람들만 봅니다. 볼 줄 아는 분들이 보죠. 뮤지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20억, 30억짜리 음악이 오더라도 결코 그만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예술교육입니다. 근데 예술교육을 강제하고 성과가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등한시하죠. 저는 예술교육이만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공조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교육은 당장 효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술교육하는 청소년이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들은 더 이상 20억짜리 뮤지컬, 60억짜리 음악에 매료되지 않고 1억짜리 음악, 1억짜리 뮤지컬로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조직이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술교육을 꾸준히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분야, 특히 시대가 바뀐 만큼 대중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예술학 전기까지 확장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술교육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 극장 같은 경우는 대관, 보통 공연장들이 제작비가 없으면 대관하게 됩니다. 대관을 하면은 공연 제작팀, 그 다음에 보통 공연 기획팀, 무대 제작팀 직원들은 그야말로 연습만 주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관보다는 대관료를 투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해도 대관료를 받는 것보다는 하루 200만원 대관료를 받는 것보다는 200만원을 대관료를 받지 않겠다.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지분을 형성시킵니다. 그 지분이 물론 9대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주체입니다. 그 1의 지분만큼 저희 직원들은 자기 일로 생각하고 주체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브랜드화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연 사업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망망이야라든지 좋은 뮤지컬이 공연이 됩니다.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저희들이 수억 원을 들여서 다 그걸 갖다가 기획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대관료를 투자해서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제가 2017년도에 이걸 만들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미르 종합운동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당시에 시에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요. 참 많이 그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개발할 때 1년에 20만 명, 30만 명이 찾아오는 특히나 화성, 그 다음에 오산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어서
인기를 좀 끌어오셨습니다. 열린 도서관, 뛰어노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많이 조금 운영 방식이 바뀌고요. 특히나 이제 소수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가족분들이 많이 이제 뭐랄까 소외됐다고 할까요? 열린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체험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용인 시민, 용인 가족들, 용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러면서 뛰어놀면서 책을 보는 그런 도서관, 그런 상상의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방향을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사업 추진 TF를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확실히 바뀐 상상의 숲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희들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4월 1일, 5월 5일 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 오는 프로그램들을 지금처럼 예약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바뀌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문화입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가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는 축제가 전국에 공공기금이 들어가는 축제가 1,200개입니다. 공공기금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200개입니다. 1,200개 중에 제가 전국 축제 평가로 다녔습니다만 성공률 축제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인 무대 만들어 놓고 가수 와서 노래 부르고 그 지역의 특산물 팔고 이런 행사입니다. 축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행사는 버려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모토로 직원들과 함께 만든 축제가 있습니다. 피크닉 페스티벌이라고 가족용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일상을 즐기는 체험형 축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걸 한번 끄집어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출발 단계에서 그부터 출발해서 시민들이 일상을 즐기는 체험형 축제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올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처음에 재단했을 때 상당히 경전 처리 이런 문제가 어려웠었죠. 여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직원 25명의 사업비용만 매덕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거리 아티스트 발굴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리 아티스트 발굴 사업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는 바람에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거리 아티스트를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용인만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용인만이 갖고 있는 예술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숙지하는 분은 또 받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술교육을 갖다가 수지지역이나 기흥지역 주민들은 많이 호응을 하시는데 처인지역 주민들은 호응을 잘 안 하세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처인구에서 배망농협이라는 이런 데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협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시지 않으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이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하자. 3명만 부르면은 그 집 안방까지 가서 찾아가서 예술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술교육인들을 만들었고요. 강사를 개발했고요.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발족한 게 170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조금 위축돼가지고 코로나도 위축돼서 4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3분만 모여서 전화 주시면 그 집 안방까지 가서 원하는 컨텐츠를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용인만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 다시 한번 좀 왕성하게 그렇게 키워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원금, 출연금에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것에 의존해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의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많은 재단들, 특히 분소재단들, 전국 기초재단 116개 중에 한 80%에 해당되는 분소재단들이 여기에 사실 거의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역시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꼭 문화관광뿐만이 아니라 원부, 환경부, 농림부 많은 곳에 찾아보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시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모니터링해서 각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금 그 적극적으로 저희의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9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8억 2,3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6개 지원사업이 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자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3억 4,5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화도시 같은 경우 선정이 되는 최대 200억까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죠. 어쨌든 가장 수건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서 저희들이 흥정을 시행하고요. 적극적으로 응원한다고 하면서 되는 건 아니죠. 전략적으로 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획서를 만들어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성과와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용인의 도대체 대표 문화가 뭐냐? 대표 축제는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상 이런 사업들은 사실 티가 잘 안 나죠. 대부분 컬러풀 축제, 뭐 서울 하이서울 페스티벌,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합니다. 용인은 뭐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관광도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고요.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올해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딱 한 군데만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많은 경기도 이제 도시들이 지금 문화도시에 이제 준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보이지 않게 특히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시민소통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아젠다 프로그램을 지난달에 경기도 지역 관계자들과 모여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했고요. 6월달에는 해외 유명 문화도시 분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지원 도전하는 도시의 최초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6년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도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인구의 특히 저인구는 용인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작품, 뮤지컬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체자들은 의미 있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수시고 기후까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인구의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인 카니발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참여형 카니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카니발은요, 시민들이 전부 가족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이라든지 대구 컬러풀 축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평가위원을 가지면요, 거기는 포스터 한 장 안 붙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조건 원주 구도심에 시민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내 가족이 카니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 손주가 자전거를 타고 카니발에 참여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카니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와서 다 박수를 치고 친구합니다. 그래서 원주 다이내믹 댄스 카니발이 유명한 거고요. 대구 컬러풀 축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들은 당연히 좋은 축제지만, 용인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용인의 초인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의 초인에 가면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사성. 축제는 역사성, 체험성, 전문성, 이것이 필수입니다. 초인에는 역사성, 그 역사성은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체험, 초인의 시민들이 체험하고, 초인의 역사를 존중하는 수지구, 기후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카니발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강구해가지고 용인에도 초인 카니발이라는 정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해 한번 기획을 해보고요. 내년에는 한번 제가 완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나 이제 이런 특별한 축제들은 많이 이제 계획도 하고 합니다. 이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예산과 벗어난 이제 순수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용인이 진정한 특례시로서 정말 문화도시가 되려면 순수예술 축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각종 장르가 있죠. 무용, 연극, 음악, 미술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극 같은 경우가 이제 대중성이 좀 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대한민국 연극제가 올해 제주에서 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장소를 갖다 선정하게 되는데 내년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인천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용인이 이것을 유치한다면 용인은 1순위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 8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이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냥 순수 예술 축제를 갖다가 유치함으로써 정말 명실공히 특례시다운 문화도시를 선언할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전과 사업 중심에 이미 작년에 편성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좀 더 비전과 관련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실 거고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토대로 이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지속 가능한 일들을 갖다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좀 더 다른 모습의 문화재단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문화재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